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두둔한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서도 공방이 또 격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요.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가 수십억 원 빚내서 집을 사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해서 이 무주택 갭 투자족 또 대출족들을 비판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이후에 야당이 김 원내대표가 살기는 서울의 동작구의 전세를 살면서 이른바 강남권인 서울 송파구에 35억 원 상당의 재건축 장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걸 지적하면서 총공세에 나선 겁니다. 논란이 됐던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부터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 사다리 걷어찼다고 비난합니다.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수억, 수십억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 통계로 보면은요 14억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걸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빚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 결국 극소수의 현금 부자일 뿐이죠. 정부의 이번 대책이 바로 그 현금 부자들만 좋은 일 시켜준 거다. 이런 평가가 지금 부동산 시장과 야당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런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빚 갚고서 집 사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주장으로 지금 논란을 자초한 거고요. 더욱이 자신은 서울 송파구에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바로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김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곧장 이 김 원내대표의 서울 송파구 잠실 소재 아파트 소유 경위를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김 원내대표는요, 올해 3월 공개된 재산 내역에서 120평방미터,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요, 45평형의 장미 아파트를 부인과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신고가액은 16억 6,400만 원이었지만 현재 시세는 한 35억 원 정도,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최대 한 40억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우리는 이미 다 샀다. 이제부터 너희는 못 산다. 원래 세상은 불공평하니 억울하면 부자 되라고 국민에게 말하는 것이냐며 김 원내대표는 재건축을 노리는 이 송파 장미 아파트를 대출 한 푼 없이 전액 현찰로 샀냐고 몰아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김 원내대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요. 송파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지역구인 동작구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것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김 원내대표 아주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이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며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이 논란의 장미 아파트는 1988년 처음 구입을 했고 11동을 처음을 구입을 했고 2003년에 다른 동, 그러니까 8동으로 이사를 할 때도 재건축에 제자도 나오지 않았으며 13년간 실거주했으니 이 갭 투자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겁니다. 아파트 구매 대금에 대해서는요. 11동 아파트를 판 돈과 또 이 안세람이, 그러니까 배우자가 알뜰살뜰 모아놓은 돈으로 산 것이라면서 이후 2016년 서울 동작구 아파트로 전세 입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의 이런 해명은 야당의 또 다른 반격을 낳았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앞으로 민주당 부동산 정책이 시행돼도 직장인들이 김 원내대표처럼 알뜰살뜰 모으면 대출 없이 장민 아파트를 살 수 있느냐면서 김 원내대표와 민주당 정치인들만 알뜰살뜰 살고 국민들은 흥청망청 사시는 줄 아느냐라고 비판을 했고요. 서울 도봉 가비 지역구인 김재섭 의원은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송파구에 35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말하는 투기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병기 원내대표 동작구에서 정치 생활하시는데 지금 거의 40억에 이르는 그 송파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런 게 바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때려잡고자 하는 투기의 전형인 거예요. 알뜰살뜰 안 하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집 살려고 알뜰살뜰 하는데 알뜰살뜰 모아도 집을 살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나는 알뜰살뜰 이미 샀어라는 이야기로 하니까 저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렸어요. 김재섭 의원은 1987년생, 그러니까 올해 37살입니다. 본인과 같은 청년 세대의 주택 문제에 대한 좌절감 그리고 절실함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어제 야당에서는요. 그동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민주당 의원들의 이름 전부 다 공개하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이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며 그동안 대출받아 집을 산 민주당 의원들 이름을 다 공개해보자고 반박한 건데요. 그러면서 조 의원은 이 김 원내대표를 향해 부동산 언급하려면 일단 장미 아파트부터 팔고 오라고 했고요. 또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도 이 정부의 고위 공직자나 또 여당 지도부 정도는 이 실거주하지 않는 집은 팔아서 이 삼성전자 주식이라도 사야 하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은요, 부동산 투기 수요가 줄어들고 그 자금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흘러가기를 희망한다 이런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 금태섭 전 의원 바로 그 부분을 걸어서 저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여기에 야당은요, 공세의 화살을 대통령실로까지 돌렸습니다. 권혁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이 대출을 받아서 어렵게 집을 장만하는 이른바 영끌을 해서 서울 강남권 중에서도 강남권인 서초동의 아파트를 샀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어제 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이 발언을 비판을 하면서 권혁기 비서관 사례를 언급을 했습니다. 박 의원은요, 권 비서관이 이 서울의 강남권 중에서도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서초동의 26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그 절반 가격인 14억 7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샀다더라면서 이 권력자들만 집을 사고 일반 국민은 서울에 집 사지 말라는 말이냐라고 썼습니다. 지난달 공개된 고위공직자 이 재산 등록 사항에 따르면은 권 비서관은 26억 5천만 원의 이 서울 서초동 소재의 L 아파트를 이 부부 공동 명의로 이 새로 매입을 했다 이렇게 신고를 했고요. 주택 매입을 위해서 본인 명의로 이 지인으로부터 2억, 또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에서 12억 7,100만 원을 빌려서 채무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에 밝히는 그 시가라는 게 정말 시가가 아니죠. 그거는 이제 공시가나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26억 5천만 원으로 신고를 했으면 이게 못돼도 30억, 40억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권 비서관은요, 수억 원의 빚을 내서라도 강남의 이른바 똘똘한 한 채 고가 아파트를 사는 이른바 영끌의 전형적인 모습을 스스로 공개를 한 겁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수억, 수십억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게 맞느냐고 비판한 그 대표적 사례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정권 핵심부 안에 있었던 겁니다. 네, 관련된 비판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늘 하신 말씀 좀 치명적이라고 봅니다. 빚 없이 집 살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 다 그러고 싶죠. 그거보다 수억 빌려서 사면 투기라고 그러셨잖아요. 김병기 원내대표 뭐 수십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다 나오고 뭐 권혁기 실장님은 뭐 12억 대출해가지고 14억. 12억 14억 대출해가지고 또 마무리? 20몇 억짜리 가지고 계시다. 그럼 청년들은 어떡합니까? 사실 부동산과 관련한 민주당 인사들의 설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요, 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장하성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모든 국민이 서울 강남에 살 이유가 없다. 나도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거센 반발을 산 적이 있죠. 때문에 여권에서도 이번 김 원내대표 발언의 파장 예의주시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대통령의 팬카페에서조차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에는 문재인 대통령 때와 비슷한 규제를 하면 또 정권 내준다. 결국 집값 못 잡고 초양극화되겠다. 모두가 욕을 한다라는 반응이 올라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팬카페 측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 섣부른 비난글 게시를 자제해달라는 당부의 글을 올렸다고도 하는데 그럼에도 이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물론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세제를 제외한 최선의 선택이다. 한 번에 강하게 해보는 것도 좋다. 이런 응원 반응도 있지만요. 오늘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조차 공개적인 우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역구 일부가 규제 대상이 된 이현주 의원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수요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억눌린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강력한 공급 대책이 반드시 그리고 신속하게 구체적으로 병행되어야 합니다.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다리는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어제 저희도 그 전에 들으면서 이거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좀 의문감을 표시했던 부분이 바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었죠. 그 내용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김 원내대표는요. 정부의 고강도의 부동산 대책을 두둔을 하면서 수십억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게 맞느냐. 빚이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맞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이상적인 얘기죠. 이렇게만 된다면 뭐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데다가 심지어 지금 여권의 인사들조차도 이른바 영끌을 통해서 서울 강남권에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사고 또 보유하고 있는 그런 사실까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 원내대표의 그 발언에 대해서 야당에서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또 김 원내대표는 그걸 또 강하게 반박을 하면서 이렇게 정쟁거리로 급격하게 부상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 부동산 문제라는 게 뭐 역대 정권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뭐 이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그 대책이 대안이 되는 게 상당히 빈도수가 적었어요. 이번에도 초강도 어떤 그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한 부동산 정책이 나왔는데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 자체는 사실 이 시장에서 조금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좀 곱지 않게 들리는 것은 사실일 것 같아요. 현실 인식이 좀 덜 된 발언이죠. 빚 내서 집 사는 게 정상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빚을 안 내면 집을 살 수도 없고 빚조차도 못 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초강도의 부동산 대책을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려면 실소유자에게는 어떤 영향도 없고 사실 공급 대책을 세워놨는데 지금 현재의 집값으로 공급 대책을 받아들이면 높은 집값으로 공급을 하니까 그 시간 동안 내년 말까지 최대한 집값을 안정시킨 다음에 공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그냥 빚내지 말고 집 사게 해줄 테니까 그런 거니까 이해하십시오라는 공급자적 입장의 메시지지 않았냐.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섬세하게 국민들이 느끼는 이 부동산 정책의 부담감을 덜어주는 그런 추가 대책들을 통해서 만회해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조금 제2의 장하성 발언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조금 전에 앵커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정책실장이었습니다. 정책실장이면은 주택 정책을 총괄해야 되는 입장에서 본인이 강남에 살아와서 아는데 강남에 전 국민이 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민적인 상당히 이제 어떤 박탈감 그리고 국민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 뭐 일종의 이제 염장 지르는 발언이다. 공감 능력이 없다. 나왔죠. 엄청났습니다 네. 그때. 맞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도 그에 못지않은 발언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했지만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 주식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없으면 그 남는 자금으로 그 자금으로 주식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런데 주식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약간의 여유가 있을 때 우리 재산 정식을 위해서 하는 거고. 주택은 물론 투기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서민들은 주택은 기본 생활을 위해서 주택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실거주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실거주용입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이제 투기 주식과 비슷한 개념으로 해서 주식 쪽으로 돌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고 또 본인이 해명을 하면서 알뜰살뜰 모았다고 하는데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어떻게 집을 장만을 했느냐가 아니고 본인들은 다 집을 장만을 해놓고 그다음에 다음 세대가 집을 장만하는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버린 것 아니냐. 이것을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난번에 장하성 정책실장도 그 위치에 맞지 않는 말을 했지만은 김병기 원내대표도 앞으로 주택 관련 입법들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그 책임자가 저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참 좀 참담하다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재명 대통령은 보통 이제 이렇게 자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재산 증식을 하려는 거 이런 일이 없어져야 한다. 이제 앞으로는 주식 시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건전하고 건강하게 재산을 늘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령 지금 야당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송파 아파트는 팔고서 그다음에 자신의 지역구인 동작구에 집을 사는 게 맞다. 가격이 훨씬 높겠죠. 동작구보다는 뭐 저 송파 아파트가 훨씬 높을 텐데 그 아파트를 그대로 시세로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결국 부동산을 통해서 뭔가 재산을 갖다가 늘리려는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부동산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는 갖고 동작구에는 전세를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그 말과는 여당의 원내대표의 행태가 서로 맞지가 않다. 지금 이 점을 야당을 지적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아주 정확히
명확하고 그 핵심에 대한 지금 답변은 내놓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가 갖고 있는 송파구 아파트는 정당하게 투기용이 아니고 실제 살기도 했고 또 그 아파트를 산 거는 내가 아파트 하나 옮기면서 이전 아파트 판 돈과 그다음에 알뜰살뜰 모은 돈으로 샀지 절대로 나는 빚도 없고 대출도 받지 않았고 이른바 영끌도 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야당에서는 핵심을 벗어난 지금 반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